오늘 신문입니다. 먼저 동아일보부터 보시죠. 그동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주변 방사능 오염에 대한 기사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 어떤지 궁금했던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동아일보는 오염 지하수가 여전히 400톤이나 여전히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으며 생선 등의 오염도는 감소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지상 저장 탱크로부터 흘러나오는 오염수 누수 문제는 도쿄전력에서 이 저장 탱크를 바꾸면서 해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하수는 여전히 원자로 건물 밑으로 흘러들어갔다 나오면서 하루에 한 400톤 정도의 오염된 지하수물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후쿠시마현에서 생산한 물고기의 오염도는 꾸준히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층, 그러니까 가자 및 납치 등에서 저층에 있는 잡히는 생선 10%는 여전히 기준치를 넘기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 육지에서는 방사능 오염식품이 거의 없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이 오염수의 영향을 정확히 밝혀내지 못한다는 부분입니다. 지하수의 흐름이라 쉽게 대책을 세우기도 힘든 데다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부분이 우려스러운데요.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좀 대응해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살펴보시죠. 중앙일보입니다.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세례를 받은 교황도 스마트폰을 끄자고 했다고 전하고 있죠. 이 사진처럼 바티칸에서 또 우리나라에서도 교황을 찍기 위해서 손에 든 것은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우리 생활은 이 제품으로 인해서 정말 많이 변했죠. 한국인의 스마트폰 이용 실태를 좀 살펴봤더니 이유 없이 폰을 자주 본다는 응답이 80%에 가까웠습니다.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하다는 응답도 30%가 넘었습니다. 하루 평균 이용 시간 2시간 이상이라고 답한 사람이 38.2%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스마트키기 중독 심각하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요즘 디지털 독소를 빼는 디지털 디톡스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기업들에서도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입구만 들어서면 전화가 먹통이 되는 리조트, TV가 없는 호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영향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씩은 핸드폰을 끄고 대화에만 집중하자라는 111 캠페인도 있다고 하죠. 자, 이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디지털 중독이 실제로 신체적인 질병도 초래할 수 있다고요. 특히 취침 전에 스마트폰을 한다는 응답이 36%를 넘기기도 했는데 이 문제를 한국일보에서 다뤘습니다. 수험생들이 정말 스마트폰과 이별하라라고 이렇게 강권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잠 때문이었습니다. 전문의의 의견을 몇 개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을지대 김민중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잠을 충분히 자야 집중도가 높아져서 공부를 잘할 수 있다. 최소 8시간은 자라. 김은주 강남 세브란스 정신과 교수입니다. 스마트폰 1시간만 줄이면 수면 시간을 늘릴 수 있다. 낮에 맑은 정신이 성적을 올리는 길이다. 실제로 연구 결과 이 뇌에서 수면 상태, 그러니까 잠을 잘 때 수면 상태에서 장기 기억 작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직전에 폰 화면을 보면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해서 숙면을 취하기 어렵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잠을 자지 않으면 오랜 기억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험생 건강 관리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 내용인데요. 일정한 수면 시간 꼭 유지하고 공부 중간에도 휴식 시간을 두어야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이때 스트레칭 정도의 가벼운 운동을 추천합니다. 아침 식사 꼭 하시고요. 중간중간 스트레스 관리도 필수겠죠. 자, 수능 3개월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건강 관리를 통해서 베스트 컨디션 유지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건강 관련 기사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뚱뚱한 사람이 부자다. 예전에 이런 속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옛말이라고 합니다. 소득과 뱃살이 이제 아예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5년간의 기록입니다. 저소득층의 비만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지만 고소득층의 비만은 이렇게 느리게 올랐습니다. 둘 다 살이 찐 것은 같습니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속도가 아주 빨랐는데요. 무려 4.5%포인트가 높았다고 합니다. 또 시골이 도시보다 오히려 비만이 많았다는 것인데요. 저소득층은 비만을 관리할 비용이나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국가가 이 뱃살 줄이기 운동을 벌이고 있죠. 우리나라도 일단 소득과 상관없이 비만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좀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 다음은 성조숙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아는 8세, 남아는 9세. 혹시 여아는 가슴이 커지거나 남아는 고환이 커지면 이 성조숙증을 의심하라는 것입니다. 성장판이 일찍 닫힐 수도 있고요. 여러 심리적인 문제를 초래하는 이 성조숙증. 요즘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일단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부모들의 무관심과 의로 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꼭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또래 발달 시기에 맞춰서 키 손상을 줄이는 게 그 목적인데 이런 오해들 때문에 치료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하는데 정리를 해봤습니다. 콩 함유 식품을 많이 먹으면 좋지 않다.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콩이 여성 호르몬에 영향을 주긴 하지만 조숙증의 원인은 아닙니다. 사춘기가 빠르면 모두 다 성조숙증이다. 아닙니다. 아이마다 성장 속도는 모두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문의의 진단이 꼭 필요하겠죠. 성조숙증의 치료를 받으면 키가 잘 크지 않는다.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치료를 통해서 최종 키 손실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자, 이 성조숙증은 특히 생활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기름지거나 고열량 음식은 피해야 하고요. 살이 찌면 안 좋습니다.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야 하고요. 숙면을 통해서 나오는 이 멜라토닌이 성호르몬을 억제하기 때문에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만 합니다. 자, 안타까운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낮에 신나게 뛰어놀아야 할 아이들이 급하게 식사를 마치고 학원에서 하루 종일 앉아서 하루를 보내게 되죠. 또 스포츠 대신에 스마트폰 게임에 열중하다 보니까 결국 운동량이 부족하고 수면 시간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아닐까요? 부모 욕심이 만든 질병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신문이었습니다.